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박미라입니다. 메타버스가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돈 되는 메타버스 기업 중 저평가되었다는 소개에 MP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MP의 송방호 또 박상준 대표를 모시고 앞으로의 사업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MP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MP는 2006년 7월에 창립하여 올해로 만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15년을 지나면서 올 8월에 그 스펙 상장을 위해서 삼성 스펙 2호와 합병을 하였고요. 8월 20일에 코스닥 상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된 사업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브랜드 등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사업과 XR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XR 컨텐츠 사업은 요즘에 계속해서 R&D를 계속해서 MP만의 메타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요. 이 시장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 몸소 좀 느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가 창립한 지 15년은 됐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저희가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을 진행해서 약간의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2019년도에 위직 스튜디오와 함께 한 회사가 된 M&A를 하고 난 다음에 위직의 어떤 계열 회사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상장과 더불어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에도 나온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뭐 학교나 이런 곳에서 많은 강연이나 인터뷰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어서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이름이나 어떤 호감도에 대해서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조금 이따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아주 쟁쟁하더라고요. XR 비대면 라이브 콘서트, 아까 말씀 주셨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도 진행을 좀 하셨는데, 현재 진행하시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MP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사업과 XR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 함은 일단 기업들의 제품이나 이미지들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제 어떤 1차원적으로 TV 광고나 잡지나 이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제 1차원적으로 전달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기업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객들에게 이 제품을 체험을 시키고 이미지를 전달하고 또는 경험을 하게 하는 이러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활동을 기업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 하고 저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방금 이제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이미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뭐 기업의 언베일링 쇼, 뭐 제품의 언베일링 쇼, 그다음에 뭐 제품의 런칭 행사, 모터쇼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이제 온라인화, 비대면화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XR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XR 사업은 방금 송 대표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XR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이제 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얼마 전에 저희가 힙합 레이블과 함께 XR 콘서트를 진행을 한 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MP의 메타버스 연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제가 용어 정리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상현실은 VR, 네. 또 증강현실은 AR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현실은 제 주변의 모든 것을 가상의 그 가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 증강현실 AR은 내가 원하는 사물, 뭐 정보만 이제 입체감 있게 또는 이제 가상의 기술을 사용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크게 다 맞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요. 그 쉽게 말하면은 헤드 마운트라는 이 안경이나 이 글래스를 이 폐쇄형으로 써서 만나게 되는 공간을 VR, 가상 공간. 또 그다음에 AR 같은 경우는 증강 현실이잖아요. 현실에 아까 말했던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보가 현실 세계 앞에 뭐 그래픽이 됐든지 글자가 됐든지에서 뜨는 보통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 막혀있는 헤드 마운트가 아니라 이 글래스 형태로 쓰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 디바이스를 통해서 현장에 카메라를 두고서 어떤 그 현실이 있고 거기에 얹혀져서 레이어드 돼서 정보가 나오는 걸 AR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가 하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이 확장 현실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R은 이 AR과 VR을 모두 아우르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용어들이 다 좀 비슷해서요. 좀 헷갈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XR에 대한 개념도 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XR은 확장 현실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통용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VR, AR 모든 것들을 통합한다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어떤 한 분야 또는 한 가지 그 테크닉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들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XR 컨텐츠는 그중에서도 XR LED 월 버추얼 스튜디오의 사업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구성되는 테크닉으로는 이 가상 공간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LED 월, 그 다음에 그 가상 공간과 현실을 같이 연결해주는 미디어 서버인 디스가이즈, 그 다음에 그 가상 공간의 그 X축, Y축 값의 Z값까지 해서 공간의 어떤 설정을 위해서 현실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들을 같이 믹싱하기 위해서 트래킹 장치를 같이 줍니다. 카메라 트래킹을 통해서 이 가상 공간의 위치를 잘 우리가 있는 현실에 있는 그 피사체를 넣기 위한 것들을 크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가상의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가상의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고 현실의 그 무엇, 뭐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가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합성을 해서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서 최종 아웃풋이 라이브, 그러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될 수 있다는 게 이 XR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가상의 공간에 또 다른 그 가상의 기술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가상의 공간에 이렇게 치면 현실의 박미라 기자님이 바로 그 공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합쳐져 있는. 예전에는 크로마키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자님 따로 찍고 후반 작업에서 CG로 해가지고 다시 맞아요. 만들고 그걸 다시 합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XR 기술은 동시에 한 번에 라이브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우리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결과물들을 산출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국내 최초로 네. 또 XR 그 상설 스테이지 네. 또 그 오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언택트 XR 콘서트 또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XR 기술에 대한 기술을 저희가 작년 2020년부터 R&D를 해서 올해 3월에 김포에 MP의 XR 스테이지라는 이름으로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고요. 그 오픈할 때 그 발표회를 했습니다. 쇼케이스를 했었는데 거기에 뭐 유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 산업에 계신 분 한 200여 개 기업에서 오셔가지고 원래는 1회 또는 2회로 하려는데 이틀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좀 나눠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그 오프라인 대면 콘서트랑 다른 거는 이 대면 콘서트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세트를 미리 지어놔가지고 이제 바뀌려 그러면 이제 턴을 좀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XR 스튜디오에서는 이 실시간으로 이 모든 공간이 어떤 우주 공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마천루의 어떤 도시도 되기도 하고 어디 큰 어떤 사막이라든지 그 정글이나 자연으로도 막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상상하는 모든 공간을 영화처럼 바로 라이브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백그라운드와 공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팬들께서 그 노래와 상승 작업을 되게 이끌어줘서 이전 대면 콘서트와는 또 다른 그러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이 메타버스라는 분야가 굉장히 흥미로운 시장 같은데 이 메타버스가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도 당연히 정말 많은 질문, 이런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긴 한데 항상 궁금한 또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MP는 또 메타버스 시장에서 또 어떤 강점을 또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아직 거의 광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메타버스를 다 기술을 갖고 있고 하자고 하시는데 지금의 메타버스는 잘 연구해 보시면 아까 말했던 AR이니 VR이니 뭐 암호화폐니 뭐 이렇게 해서 좀 기술적인 테크닉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VFS 기술이 저희는 뛰어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기술 한 파트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강조를 하시는데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 가상 초월의 세계이자 시장이자 사회이자 경제 활동이자 문화 활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철학과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의 어떤 사업의 어떤 근간이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어떤 마케팅 활동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소비하는 지금은 10대, 20대 젊으신 분들이 게임에 연동되면서 확장돼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 세대를 넘어서서 뭐 40, 50대 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22세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각계는 뭐 1, 2년 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어떤 메타버스 또는 내가 원하는 메타버스 또 그 자본과 아니면 시장과 우리 소비자를 이어주는 메타버스가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스트럭처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들을 밑바탕에 깔고 저희 같이 아까 말한 XR 컨텐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기술들이 들어가지고 해줘야지 그것이 완성되고 실질적인 메타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회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라이언트군이나 유관 산업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다음 XR 스테이지의 또 확장형일 수도 있고 그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맨 처음에 우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더 MP만의 메타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에 대한 아마 빠르면 하여튼 좀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시장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위지익 스튜디오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 네이버와 YG 엔터 그 위지익 스튜디오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그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XR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영상 기술들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최첨단 영상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같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특수 영상, 고화질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네이버, YG 엔터테인먼트, 위직 스튜디오 저희와 같이 이제 YNCNS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합작 법인은 이제 첨단 스튜디오를 개발을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법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첨단 콘텐츠 제작,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XR 콘텐츠까지 제작이 가능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뿐만 아니라 엔터, 미디어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는 또 펜타브리드 지분을 좀 투자를 하면서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 이 가상 인간이라고 좀 해도 될까요?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 사업에도 좀 진출하실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일까요? 네. 펜타브리드는 디지털 이제 마케팅을 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업을 영위를 하면서 다양한 영상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외로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희 MP 같은 경우에도 MP가 갖고 있는 이 XR 기술, 그리고 XR 기술을 하면 이 배경을 만들어주는 시장 환경, 이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상황에서 펜타가 갖고 있는 영상 기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컨텐츠 기술을 가지고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활동을 하게 해준다면 이 컨텐츠의 파급력은 훨씬 더 배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사업 중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기업의 런칭쇼를 진행을 할 때 그 기업의 이미지와 가장 적합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기업인을 대신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기업 제품을 소개하고 한다면 이 기업 런칭쇼의 효과는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전략을 갖고 지금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버추얼런스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아까 설명 좀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그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사업이 좀 기반을 잡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대표님 네. 한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그 로지라는 친구가 한 연간 현재까지는 한 10억 정도의 어떤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기타 그 큰 유통회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도 제가 파악된 한 대여섯 어떤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 디지털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시장을 해서 아직은 초창기긴 하지만 최소한 100억, 올해만 100억 이상의 실질적인 매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저는 한 5배 이상으로 확장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점점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이질감을 이미 점점 없어지잖아요. 기자님 보셨다시피, 이게 사람이었는 줄 알았더니, 디지털 휴먼이었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스토리텔링과 컨셉이 부여함에 따라서 지금은 어떤 쇼 모델 같은 개념의 인플루언서들이 많았지만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가고 어떤 생활형의 어떤 그 디지털 휴먼도 가고 더 친근할 수 있는 쇼호스트 영역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확장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MP의 향후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P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적으로 수주 형태의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는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기획 단계부터 그 프로덕트의 그 완료까지 모든 A to Z의 모든 과정에 총괄하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 그 메타버스 관련 시장도 또 얼마나 성장할 건지도 이건 항상 궁금한 또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메타버스 시장에는 엄청납니다. 소위 CPND라고 해서요.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5G, 6G에 대한 네트워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바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헤드마운트나 아니면은 AR 글래스,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은 우리가 많이 아는 네이버의 제페토가 될 수 있고, 노블록스가 될 수 있고, 얼마 전에 메타라고 이름 바꾸겠다고 하는 페이스북도 있는 이런 그 플랫폼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컨텐츠들을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소비하고 향후하게 하는 것들은 그 속에 다 무엇을 담는가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 자료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가면 컨텐츠 시장은 57.7%, 그 다음에 5G 시장은 83.5%, 그 다음에 AR 글래스 등 디바이스 시장은 46% 이상 성장할 거라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T경제경영연구소,
IDC에서도 밝혔고요. 이런 유관 산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들을 장기적 성장 추이로 보게 되면 2021년 올해죠. PwC에서 발표한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 전망에서는 2020년 작년이죠. 957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9조에서 2025년 연평균 약 37.9%가 성장하여 4,76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44조, 그리고 2030년에는 연평균 성장률 26.5%로 1조 5,429억 달러, 약 1,770조 원으로 늘어날 거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P의 이 중장기 로드맵과 그 비전은 저희 박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죠. 저희 MP의 이제 중장기 로드맵을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MP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의 노하우와 XR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해외에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글로벌 그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이 해외 진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는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해서 저희의 파이를 좀 더 키워나갈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XR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까지 확장을 해서 저희가 저희의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제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소비자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MP는 이 XR 기술과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노하우를 가지고 현실 경험과 가상 경험을 이제 통합하는 이 전략을 갖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MP 임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메타버스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는 기업 MP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너도 나도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연계할 수 있는 XR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실가면 콘텐츠 시장과 함께 성장할 MP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방호 또 박상준 대표님 고맙습니다.